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10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전해주세요.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사회부 이호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는데 오늘 선고까지 그동안 진행 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고 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직접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헌재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내고 오늘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는 87일 만에 또 변론이 종결된 지는 33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한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이 섞여 있는데요. 먼저 국회가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내란을 공모했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사이에 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시도한 점도 주요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을 꼽아보자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대해 공모 내지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와 국회가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개인 비서처럼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5가지 쟁점이 있고 그중에 내란 공모 내지 묵인,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렇게 2가지가 핵심이란 건데 가장 큰 2 쟁점부터 살펴보죠. 국회 측이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네, 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적인 걸 알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국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회의에서 반대 의견만 내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엄중한 상황에서 그저 지켜봤다는 의혹만으로도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한 총리 입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가 국무위원 회의를 직접 소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총리는 맞섰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계획을 들은 즉시 반대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는 말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인한 겁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날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재가 탄핵 결정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회가 추천한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핵심 쟁점인데요. 국회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한 가장 핵심 사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서 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임명 재량이 없고 의무나 또 책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건 헌법기관인 헌재를 구성할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라는 게 국회 측 주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의무나 책임에 가깝다는 주장인데 한덕수 총리 측은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인 재량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임명 권한 행사의 기한도 나와 있지 않아서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의견 합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한 차례 판단을 내렸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이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헌재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상목 권한대행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쟁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고요. 특검법 거부 등 나머지 탄핵 소추 사유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 측은 대통령 관련 특검 법안은 거부권 남용이고 비상계엄 상설특검도 회피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당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은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실제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정 교섭단체를 배제하는 등 이 특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지체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고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의결 정족수 논란이잖아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몇 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가 또 다른 쟁점이 됐습니다. 국무위원 기준으로 보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석으로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에선 200석으로 보지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청구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은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선고는 일정부터 좀 예상을 벗어났었습니다. 헌재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접수된 게 윤 대통령 사건보다는 나중이었는데 이 선고는 먼저 이뤄지는 거잖아요.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동시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과 겹치기 때문인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 총리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먼저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내용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한 총리 탄핵안보다 13일 먼저 헌재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먼저 제출됐고 변론기일도 먼저 시작했지만 선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먼저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선고를 왜 먼저 선고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선고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였습니다.